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 구조를 해보기 전에 오후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오후장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의 이제 부동산 지원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감소를 하면서 상승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부동산 및 전기차 지원 패키지에서 부동산 관련이 조금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종합권 증시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의 여파를 받아서 국내 증시도 이제 상승폭을 최근에 2,6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번 꺾일 시점이었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명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지수 자체가 상승폭을 조금 멈춘다는 것은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 업종들이 상승세가 조금 멈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업종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에서도 이제 볼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바로 2차 전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하면 올 초반이죠. 3월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업종이 시장의 이제 상승세를 끌어가는 모양이었는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반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던 2차 전지 밸류체인 같은 경우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도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업종 대표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양국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건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등하기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좀 의미를 놓을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업종 간의 순환매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업종보다 업종 내에서 이 종목별 순환매가 테마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하게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죠. 공급망 재편입니다. 결국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하면 새롭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인프라가 새롭게 되려면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이라든지 기계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새롭게 수주도 받을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판매가 수출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인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에서 리튬 생산량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한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가 되면서 리튬과 같은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5년 기준으로 나온 리포트를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2035년까지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 자체가 380만 톤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추정치는 246만 톤 정도거든요. 약 한 130만 톤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정치 대비했을 때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부분 좀 생각해 본다면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어반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로 분류하는 종목들도 시세가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띨 때는 특정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리튬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충전소라든지 다양한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테마 안에서 좀 순환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리튬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리튬은 당연히 주목해야겠지만은 그 외에 이 업종 내에서 다른 테마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들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2차 전지주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두드러지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분위기는 좋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12,010원, 20원 선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CM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이 본격적인 기술 이전에 나섰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5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B를 보겠습니다. 강성구 펀드가 DB하이텍에 본격적으로 주주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거래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2,1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상산업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네요.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63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JM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5%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5,580원, 9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를 먼저 구조를 해볼 텐데요. 강성구 펀드가 DB하이텍에 주주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DB가 이제 급등을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매물들이 좀 출회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한 7%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라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거래량만큼 오늘 하락에 있어서 거래량이 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그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수했던 부분이 전체가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결국은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요. 그 KCGI, 저희 강성부 펀드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성부 펀드에서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 DB하이텍에다가 주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뭐 오스템, 그다음에 한진칼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런 주주 행동을 함으로써 주가 상승을 뭐 이끌었던 뭐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핵심은 이제 그 DB하이텍의 지배 구조를 선진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김준기 창업회장 퇴사 요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뭔가 행동을 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주 서한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분쟁이 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는, 그러니까 DB하이텍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이 이제 기업 가치, 결국은 경영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그 거버넌스 자체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진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DB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영권에 대한 얘기가 돼요. DB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놓고 이 분쟁이 이제 더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DB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로 봤을 때 그 SM이 있었죠. 결국은 주주끼리 지분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관련한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지분을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은 주식을 더 이제 많이 사야 되잖아요.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는 많은데 주식 지분 숫자는 정해져 있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오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을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하고 DB하이텍 측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DB하이텍에서 강성부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은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DB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성부 펀드에서 이렇게 나타난 만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 있는데요. DB하이텍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버티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지금 현재가는 한 2,110원, 2,105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가 맞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신규 진입 매수가 1,900원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121선을 제외한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자리고요. 이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차트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원에 이제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좀 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 손절가는 1,700원 드리겠습니다. 1,7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주 5월 중순에 있었던 가격 최하단이고요. 이 가격대를 밑으로 지지선을 만들었을 때 1,7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121선 있는 1,400원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00원으로 손절가를 조금 짧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했을 경우 목표가는 2,200원 드렸거든요. 이 2,200원이라는 목표가가 다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해서 2,200원을 드리게 되는데요. 2,200원은 지금 있는 가격에서 그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 상단 부분이거든요. 한 2,200원 정도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슈가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새롭게 전략 수립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DB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으로 취해 보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께서는 1,900원 선에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아주셨어요. 1,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경창산업을 구조해 볼 텐데요. 구동 모터와 관련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현대모비스와의 협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락을 단기적인 조정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네, 우선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이번 달로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5월 초에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오고 횡보하고 다시 상승,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종목 자체가 단계별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라는 점 생각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7%로 크긴 하지만 조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종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DB랑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거래량 대비했을 때 오늘 거래량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 생각해보면은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매물보다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매수세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조금 큰 폭으로 내린다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죠. 부품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오토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관련한 부품을 만든다든지, 케이블이나 페달 같은 것을 이제 변속기 부품이 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전기차 관련된 구동 모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동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동화를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와 파트너로서 경창산업이 구동 모터를 이제 같이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구동 모터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전기차에 있어서는 배터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30년까지 60조 원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커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경창산업의 투자 매력을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모터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은 로봇이라든지 UAM, 도시명 모빌리티에도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세가 굉장히 좀 좋다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모비스가 아이오닉 5 이제 구동 모터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가 플랫폼과 관련해서 아이오닉 5, EV6 같은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라서 경창산업의 투자 매력이 높다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이쪽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했고 실질적인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든지 결국에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동 모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수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경창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창산업은 현대차가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우선 지금 버티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DB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적으로 단계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조정을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625원이잖아요.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350원 드리겠습니다. 이 3,350원이란 가격은요, 5월 초에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에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지지선으로 버티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신규 진입가 3,350원 드리고요. 신규 진입했을 경우에 손절가는 2,950원 드리겠습니다. 2,950원이란 가격은 한 4거래일 전이죠. 4거래일 전에 3,000원 밑으로 주가가 조정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한 2,5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 2,950원 드리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3,9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100원까지 지난주 금요일 4,1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3,900원부터 본격적으로 앞에서 물렸던 매물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3,900원 정도가 목표가로 적절해 보입니다. 네, 경창산업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3,350원에 진입을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950원, 목표 주가 3,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JM을 구조해 볼 텐데요. 이 종목 역시도 쉬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압력계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압력계 생산이 이제 주요 매출인 회사입니다. 결국 이제 SJM 같은 경우에 SJM 홀딩스랑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보시면은 5월 17일에 거래량 가격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는 날 이제 그 거래량 가격 많이 터지고 나서 그 뒤로는 거래가 거의 좀 적은 편이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하락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관련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한 번 더 얘기를 했듯이 자동차용 압력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자동차용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그 판매량 증가,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 증가에 수혜를 본다는 점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회사 중에 MH 기술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JL 튜브라는 기술을 보유를 했는데요. 이 JL 튜브라는 것이 그 냉각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에서 이제 냉각 기술을 통해서 누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기술이 굉장히 좀 특별한 기술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JM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5,610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신규 진입 매수가는 5,300원입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기보유저라면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 만약에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5,300원 드릴 건데요. 5,3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레벨업한 이후에 지지선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5,300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 5,300원이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95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4,950원은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가격 하단선이거든요. 가격 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4,950원이고요. 만약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는 좀 크게 뚫려 있어서 121선 인 4,400원 아래쪽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4,950원으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6,000원 잡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세 변동이 난다라고 하면 6,000원까지는 위로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접근해서 한번 대응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JM의 경우에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면 지지선인 5,300원에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4,950원, 그때 목표 주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본부장님, 앞서서 짚어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SP 시스템스, 지금 2.65%의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드디어 수익률로 올라왔군요. 네. 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에 주가가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한 2주 정도 시간을 걸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상승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옮기는 그 로봇을 좀 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동차 쪽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될수록 사실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자동차 쪽과 현대차 쪽과의 이런 협업,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공식 협력사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을 보시면 로봇에 대한 이런 수요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좀 체크하실 겁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100% 이상 성장이 나왔고, 앞으로도 특히나 외식 쪽부터 빠르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쪽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눌리기도 했고, 거기에 따른 좀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주식 수가 상당 부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수급이 쏠리게 됐을 때는 정말 강력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눌리기 마련인데, 이번에 좀 안 좋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지대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이평선도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익권에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 노려보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리뷰 좀 드리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도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고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운텍은 5월 22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었는데, 국가 기준으로 18%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WWDC, 이제 월드와이드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해당 부분
부분에서의 좀 단기 이슈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 단기적인 고점이 빠르게 좀 형성이 됐고요. 사실상 지금 그렇게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6% 정도 고가 대비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MR이나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 LED에 대한 좀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말 사이에 이제 메타가 또 그 제품을 하나 또 내놓았죠. 사실상 예상치 못한 제품의 출하였고 뭐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플의 기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메타의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에서 600달러 정도.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고요. 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게 시리즈 제로 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 LED 쪽으로 만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텍이나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그 초기 때부터 삼성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반등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 내내 뭐 포켓모고부터 시작해서 다른 회사들도 삼성도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MR이라든지 XR 기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좀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의 이슈를 짚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애플 WWDC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섹터의 경우에는 장 쉬고 난 뒤에는 좀 장밋빛 미래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이 OLED 섹터 자체를 전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뭐 IT 그리고 이제 전장용 그리고 XR 이쪽으로 좀 세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좀 좋은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 IT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서 삼성의 이런 디스플레이 납품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뭐 이제 전장용 OLED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차에 이제 전면부에 다 OLED가 장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도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XR 기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MR이나 XR 시장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성장 규모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관련된 수요도들이 나오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냉장고, TV 다 집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 근데 XR 기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LED, 마이크로 LED 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제외하더라도 뭐 삼성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들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OLED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있고 그중에서 단기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었던 XR OLED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XR OLED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내 최대 사이클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10년 내 최대 사이클 하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조선 쪽인가 싶은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조선은 아니죠. 조선은 10년의 네. 사이클이 돌지 않았죠.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 이제 뭐 2018년부터 대규모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사이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좀 네.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조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년 사이클 하면 머릿속에 이제 탁 뜨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힌트로 보기엔 좀 너무 네. 좀 몽환적이어서 제가 이제 답을 좀 말씀드리면 변압기 쪽이거든요. 사실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압기 쪽이 10년 내에 최대 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아마 방송에서 변압기 쪽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10년 동안 업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수주적인 부분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제 교환 사이클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어느 정도 높지만 실적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나왔었던 그런 수주량보다 향후 나올 수 있는 수주량이 월등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네네. 교체하는 주기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0년 내라고 하시면서 좀 힌트를 잘 얻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뭐 25년이 조금 만기로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게 있고요. 또 40년이 만료가 되는 게 있는데 미국 쪽에서 특히나 이게 지금 25년치도 거의 꽉 찼고요. 40년치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해야 되는 양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요. 네. 한 2년 전부터 이제 미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좀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해외적인 이런 수주량 자체가 좀 더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한 80%까지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의존도에 따른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걸 단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조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주량이 정말 엄청나게 늘었고 뭐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조 효과에 따른 이런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교환 주기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힘이 조금 약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거 하면 2차 전지가 바로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전기차 충전소를 위해서라도 변압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도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설치량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변압기는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재적으로 변압기를 또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우디에서도 이 최근에 이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또 신재생 그리고 미래형 도시이기 때문에 관련된 변압기가 또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변압기를 깔아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 이런 이제 교환 사이클에다가 신규 주문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관련된 수주량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으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린 25년부터 폭발적으로 터지고 통상적으로 30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국가 같은 경우 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완성차도 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이 시점 30년이 되면 될수록 변압기는 엄청나게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초입 구분이라는 점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쪽 특히나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조금 눌리더라도 언제든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이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 섹터를 일단 좀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교체 주기와도 맞물려 있기도 하고 신제품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수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사실 속도가 조금 느린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대형주이다 보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만큼 업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지휘력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차분하게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좀 가벼운 거 원하신다면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네. 오늘 뭐 재룡산업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 뭐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 많기 때문에 선별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종목군들도 실적이나 수주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뭐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이쪽은 정말 실적주로 우상향 가치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61.6%, 영업이익이 177% 증가했고요. 앞으로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1%로 분기 최대율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주 잔고 목표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잔고 자체도 뭐 작년과 비교했으면 벌써 40%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이제 조선 쪽에 관심이 많으신다면 이 또 이제 조선용 배터리라고 사실 소위 불리거든요. 네. 그
배에다가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을 일본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 관련된 변압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터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를 HH현대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변압기 부분에서는 뭐 빠짐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강력한 상승 기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전에 고가 라인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해서 상승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51,500원부터 52,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차로 6만 원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AS에서 추가적인 뭐 목표가 상향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1차적으로 44,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하단 박스권 안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 섹터는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 밴드의 시작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주식수를 좀 눌리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양대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56%의 상승세로 2,615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오늘장은 너무나도 조금 흐름이 좋았죠. 왜냐면은 이제 뭐 금요일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이 좀 훈풍을 불었고 조금 이제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던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다들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점, 또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워낙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월등히 좀 강력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좀 상당히 무난했다. 다만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외국인이 오늘 약간의 좀 소폭 매도를 했는데 네. 이런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지는 좀 수요일장에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수급 양상을 살펴보면요. 기관 투자자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많이 매수를 해준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수에 그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환경이 마련이 될 때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약간의 좀 수급차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옵션 동시 만기라든지 뭐 이런 기타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좀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소형주의 강세 기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약간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도 추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셨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쏠림이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견조하게 마감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종일 내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또 쉬어가는 만큼 더욱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거래일의 전략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께서는 미국의 PA인지 플러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바이오주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86번가의 정광우 대표님께서는 우려 요인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뭐 저 얘기는 다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빵 보자라는 건 이제 뭐 기술주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고요. 기술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 금리에 대한 사실 이제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7월달 이후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조금 뭐 부채한
한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예상한 그 폭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결적으로 좀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코스피 시장을 좀 주도해서 상승력을 끌어올린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지수의 강세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조금 채널링 해보시면은 반도체 종목군들,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 항상 바이오 쪽도 같이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위치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바이오를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간다라면은 충분히 지금 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굵직한 종목군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우려 요인 극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이제 다음 주에 이런 회의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이런 각종 지표들을 봤을 때 큰 폭으로 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들은 더 일부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불안감들이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다음 거래일에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AI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종가 베팅도 AI 들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다음에 들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죠. 뭐 생성형 AI 관련된 뭐 2년 연달아 이제 정부에 이런 선정되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또 오픈 AI의 CEO가 또 금요일 날 방한을 하죠.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 어떠한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로봇 이야기를 조금 잠깐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관련된 사업인 뭐 AI라든지 뭐 5G, 6G, 뭐 데이터 센터 보안 이런 쪽은 같이 채널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로봇 섹터가 강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게 AI고 AI가 세지면 또 로봇이 가고 이렇게 좀 핑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섹터 다 지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붙어 있죠. 뭐 XR 기기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생성력 AI, 챗 GTP의 이제 시초이다 보니까 뭐 개발한 회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가 만약에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AI 쪽에서의 좀 강세 기조가 나올 수 있고 또 오늘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판에 좀 강세의 기조들을 더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력이 더욱더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우크라이나 소식도 좀 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사작전을 좀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재건주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뭐 이 흐름은 오늘 단기로 그친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끌고 가는 흐름으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재건주보다는요. 네. 만약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곡물 쪽을 봐야 되는 것이 곡물이요?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 요즘에 저녁에 한번 가만히 계셔보시면 굉장히 좀 선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사실 6월달 날씨가 지금 아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선물 가격들을 좀 살펴보시면 상당 부분 곡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전쟁이 났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뭐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이제 슈퍼 엘니뇨부터 시작해서 작황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원당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설탕 가격을 계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작황도 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특정 부분에서의 작황이 워낙 좀 좋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서 좀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흑해 사실 곡물 협정도 연장은 됐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게다가 인도에서는 수출 제한에 대한 이런 기조들도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섹터에 수급적인 흐름이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재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예전에 이라크 때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큰 성과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네. 이제 처음 수주를 받았던 한화 그룹은 좀 좋지 않았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금 지급도 좀 상당 부분 생각해야 될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약간 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재건주보다는 조금 더 음식료 업종, 사료주 쪽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도 지금 좋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도 좋고 수주 잔고도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조선주 훈풍이 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이제 조선주를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시기에는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은 있어요.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성과에서의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국제 해사기구죠. IMO 2020에서의 이런 황산화물 규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LNG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워낙 높다라는 점, 뭐 일부 지역에서 LNG 수출 금지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고 또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해결해야 되는 요소는 있지만 현재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월등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런 장부가로 반영되는 시기가 4번 정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그게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일부는 흑자 전환들을 한 기업들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년부터 쌓아왔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하반기 좀 중반 정도까지는 조선업주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2018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부분이 하반기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